오늘은 주식 투자자에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베스트셀러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내용 중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먼저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 짧게 소개하면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투자로 크게 성공한 투자의 대가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혹은 과매도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달걀 이론을 개발하였는데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와 시장의 과매수, 과매도 상황 등에 너무 잘 맞아서 지금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달걀 그림 하나로 시장의 과열과 흐름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무조건 이해하고 반드시 투자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책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을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분류하였는데, 책에서는 실제 강세장과 약세장의 사례를 각각 대입하여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달걀 이론의 그림 중 B3 과장 국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1982년 우리는 원형의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 위치해 있었다. 이미 1년이 넘도록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 극심한 위기에 주식의 죽음이라는 헤드라인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금, 부동산 등의 자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는 유가 급등으로 두 자릿대로 치솟았고 누구나 화폐절하의 위험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심파 투자자들은 5천만 주나 주식을 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심파 투자자들은 현 시대로 따지면 스마트머니를 뜻합니다. 즉, 일부 똑똑한 부자들은 최저가 수준의 주식을 열심히 주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뉴스에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덤핑가로 주식을 삽니다. 소심파 투자자들이 주식을 깨나 담은 이후 그 이후부터 상승 운동의 제1국면인 A1 조정 국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하락 국면의 끝인 B3에서 상승 국면의 초입인 A1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승 국면의 초입으로 진입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공포의 최저점에서 매수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최저점의 공포에서 똑똑한 소심파 투자자들은 언제나 주식을 매수하여 성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책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2년 말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성과가 낮아 그 이후부터는 금리 정책을 다소 느슨하게 하였고 경제와 정치 상황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A2 동행 국면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마침내 국제 유가가 하락하였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거의 0으로 떨어지자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는 상승했고 이는 다시 매수자들을 자극했습니다. 동행 국면 시기의 매수자를 코스톨라니는 호녀라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반은 소심파 투자자이면서 반은 부하내동파 투자자의 성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심파 투자자는 스마트 머니를 뜻하고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호녀라는 일부 깨어있는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시세 상승을 알아차릴 만큼의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매수는 결국 주가를 계속 상승시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A2 동행 국면에 매수하더라도 꽤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국면의 단계에 다다르면 연이어 벌어지는 긍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인 제3국면 A3 과장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A3 과장 국면부터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는 시간 단위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시세와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하며 추가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책의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1987년 초 시장은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가가 약 200%까지 오르는 상승장에 5년간 이어진 매수세는 수많은 일반 대중들을 매료시키며 증시로 끌어들였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 낮은 시세에 황급히 주식을 전부 팔아버린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다시 주식시장에 입성하려고 기웃거렸다. 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빠른 매도와 행동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장 초입에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는 것이죠. 언론은 대규모 주식 상승장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주변 친구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신없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가격의 주식을 전부 매수하게 됩니다. 책의 이 내용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반영해서 슬펐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상승장 분위기에 빨리 다시 올라타려고 결국 내동매매를 해버린 것입니다. 추가로 책에서 언급된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에게 최고가의 주식을 파는 것일까? 이는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꾸준히 매수해둔 소신파 투자자들이다. 과장 국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인 한은 상승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국면은 모든 주식이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서 부안해동파 투자자에게 넘어가면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결과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의 수중에는 돈이 사라지고 신용매수까지 감행해서 매수한 증권만 넘쳐나게 됩니다. 이때 시장의 현금은 소신파 투자자들에게 모두 넘어간 후입니다. 그때부터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그들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 주식을 살 투자자들을 기다리지만 그런 사람은 이미 시장에 없습니다. 여기에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주식시장의 붕괴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버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버블이 붕괴되며 다시 B1 조정 국면부터 B2 동행 국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B3의 과장 국면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락장의 B3 과장 국면에 대한 책의 설명이 놀라웠는데요. 주식 브로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은 평소와는 다른 주문을 했다. 얼마 전 주가 상승기에 합류한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의 주문은 단 하나였다. 전부 당장 팔아주시오. 증권거래소가 폐장되는 오후 4시가 되자 다우존스 지수는 508포인트나 하락한 채로 마감되었다. 시장이 공포에 폭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덤핑 가격에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건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들은 수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장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처럼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을 반복하게 됩니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이론이지만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표현하는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달걀 이론을 공부하고 복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하락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책 속의 부안해동파 투자자가 아닌 현명한 소심파 투자자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주식 투자자에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반드시 시간 날 때 반복 복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